요즘 지역 대학들이요 많이들 어렵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지역의 국립대학이 아주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북대학교가 국립대학 혁신지원평가에서 전국 1등을 차지한 거죠. 네. 이 전북대는 최근 다양한 대학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앞으로 5년간 350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하네요. 네, 이제는 뭐 인류대학이라는 이런 개념이 많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든 자신의 경쟁력을 갖추는 대학이 인류대학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생방송 뷰 오늘은 전라북도의 오늘을 만나러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됐는데 태풍 때문에 어디 못 가고 집에만 꼼짝없이 계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럴 땐 참 외출하기 힘들 땐 실내에서 즐기는 이색 체험이 있다면 참 좋겠죠. 참 좋죠. 네. 지금 전주 동물원에 가시면 평상시에는 만나볼 수 없었던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여름의 더위까지도 싹 가시게 해줄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뷰 오늘의 이소연입니다.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뒷걸음질을 치십니다. 주말부터요. 태풍 때문에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도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방학인데 비 때문에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죠?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전주 동물원인데요. 이곳에서 어떤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지 사단법인 자연생태환경연구소 김종만 대표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어떤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는 평소에는 양서류, 파충류, 카멜을 비롯한 다양한 동물이 전시되어 있는데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특별하게 곤충 종수를 늘려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이 뒤에도 나비를 비롯해서 다양한 곤충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요. 총 몇 종의 종류들의 곤충이나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나요? 이곳에는 뒤에 보시면 나비라든가 이런 표본이 있지만 사실 살아있는 동물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150여 종의 양서, 파충류, 곤충류가 있고요. 그렇군요. 아이들에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좀 요즘 아이들은 직접 해보는 걸 또 좋아하잖아요. 어떤 것들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아이들이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사실 카멜레온입니다. 그래서 카멜레온을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먹여보는 것도 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앵무새 같은 경우는 손바닥에 먹이를 주어서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저쪽에 보니까요. 예. 굉장히 놀랄만한 파충류들도 만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예. 이곳에는 특히 이제 태고도마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 한 10년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고도마뱀은 지능이 굉장히 높은 종인데 우선 굉장히 순합니다. 이곳에 있는 애들. 그래서 태고도마뱀 같은 경우 크기는 크지만 직접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이곳에서 이렇게 특별전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곤충 특별전은 8월 24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네. 아이들 방학 때. 그러면 제가 체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저것 직접 저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아닌데도 예, 할 수 예. 있는 거죠? 예. 저 좀 안내해 주시죠. 네, 가보시죠. 네. 아니 근데 저는 괜찮은데 카멜레온도 이렇게 막 만져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 같은 경우 평상시에 많이 만지고 그래가지고 사람 손을 탔기 때문에 굉장히 순하기도 하고 만져도 특별히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어머나 되게 순하죠? 발가락이 2개예요. 예. 인사해. 안녕하세요. 자, 카멜레온은 작은 곤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발가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발가락 힘이 강하고 그 다음에 애 정도는 먹이가 한 이 정도 혀가 나옵니다. 이 정도. 혀가 거기까지 나온다고요? 예. 어머나.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선 너무 느리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잡기에는 곤충이 도망가기 때문에 혀로 길게 해서 잡아서 먹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다. 저 카멜레온 처음 만져봐요. 얘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눈을 뒤로 돌려서 저를 보고 있고 있어요. 네, 오늘 지금 오셔서 좀 전에 아이들이 카멜레온 만져보고 직접 체험하는데 어떠세요? 보시니까? 와서 보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종류도 많고 직접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만져보고 그런 것이. 평소에 이런 체험의 기회를 많이 좀 얻으려고 하시는 편이세요? 네, 그렇죠. 애들 학습에 좋고 그러니까. 네. 지금 머리 위에 있는 거 누군지 알아요? 카멜레온. 안 무서워요? 만질 수도 있어요? 만지지는 못하고.
아이들 이렇게 체험하는 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만져가지고 저는 무서운데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구나. 다른 분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곳에? 저도 이렇게 직접적 만지고 이런 체험은 저도 처음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부 다 한 번쯤은 와서 만져보면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곳으로 오셔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시죠. 지금까지 뷰 오늘의 이소연이었습니다. 네. 자, 달력을 보니까요. 이번 주 목요일이 말복이에요. 네, 1년 중 가장 덥다는 삼복더위에 이제 마지막 고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이 복다림 음식을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복다림 할 때 누가 가장 생각이 나요, 예솔 씨는? 당연히 아무래도 가족들이 가장 먼저 가족. 생각이 나죠. 가족 중에서 누가 가장 복다림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집에서는 제가. 먹을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복다림을 가족과 대부분 국민들이 많이 하는데 참 맛있는 음식을 보면 가족이 먼저 생각이 나나 봐요. 맞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나이 드신 부모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놀부의 미식탐험에서 소개해드릴 보양식 역시 그런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그늘날에 낚싯대를 들이우니 강태공이 따로 없네. 입질이 온다. 입질이 와. 알았죠. 묵직. 우와. 이게 뭐야? 웬 전복? 간밤에 용왕님한테 선물 받는 꿈을 꿨더니만은 내가에서 전복이 다 나오네. 이거 뭐야? 아니. 내가에 산낙지가? 에? 소라? 전복에 낙지에 소라? 이거 오늘 한 끼 제대로 되겠는데? 거기 뭐 하는 거야? 도망가? 계속 가라! 너 같으면 쓰겠냐? 이게 얼마짜리지? 계속 가라! 전복, 낙지, 소라, 문어 몸에 좋다는 해산물이 모두 뭉쳤다. 온갖 해물과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보양식의 끝판왕. 올여름 건강을 책임질 해신탕을 만나러 지금 출발. 아유, 주인장어른, 내가 이거 힘들게 잡아온 것인데 이거 만나게 좀 해주시오. 이거 그걸 어디서 잡았어요? 전주천. 참 날씨가 더운 게 미쳤네. 거기서 해줘요. 그럽시다. 대왕 해신탕에 들어갈 해산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놓으면 일단 밑손질 완성. 아이 날도 더운데 못 오고 있는 거야. 저리 나가지. 내가 갖고 온 개수가 있어서 그래요. 아이고 참 놀부 아니랄 때니 사람 의심병이 그렇게 많대요. 나는 사람만 믿는디 음식은 못 믿어. 여름철 최고의 피로회복제로 꼽히는 전복은 자양 성분이 많아 몸보신 재료로 사랑받았다는데 자양강장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문어를 빼놓을 수 없다. 한편 녹두와 찹쌀을 넣은 닭 한 마리를 약재와 함께 넣고 푹 삶으면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솟는 보양식이 완성된다. 주인장어른, 예. 여기 대체 무엇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요? 여기는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 15가지 정도 봄에 여름에 황기, 좋은 황기 그렇죠. 인삼 이렇게. 예. 놀부님이 저보다 더 잘하시네. 진한 국물 우러낸 뒤 푹 삶아진 닭 한 마리를 넣고 여기 전복, 소라, 문어, 낙지를 넣으면 이것이 말로만 듣던 해신탕이요. 아니 주인장어른, 예. 내가 그 전주천에서 잡아온 것이 개수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숫자가 확 늘어버렸네. 그래요? 예. 하나 가지고 오면은 네. 둘을 드리는 게 우리네 인심이에요. 그래요? 네. 글자씀 한 10개 가져올 걸 그랬네. 근데 말이요, 네. 보기가 좋잖네. 근데 이거 대체 이게 이름이 뭐요? 해신탕이라고 옛날에 왕족들이 많이 드시고 또 바다의 신이 드셨다는 전설도 있더라고요. 속이 확 풀리는 뜨끈한
국물에 쫄깃한 해산물의 육질이 어우러져 식감을 더하고 여기 닭 한 마리의 연하고 부드러운 풍미는 일품. 일반적으로 먹는 삼계탕에 마늘만 또 끓이는 거하고 차원적으로 맛이 다르구만. 그러죠. 바다 향이랑 같이 느끼니까 또 안 그렇습니까? 예. 이 육지와 바다가 만났으니 완전히 그냥 육해 공군이구만. 예. 여기에가 이제 녹두를 넣고 맛있게 죽을 써놨어요. 이제 죽을 드셔보면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해산물과 닭이 만들어낸 최상의 육수로 끓인 녹두죽. 이보다 더 맛있을 순 없다. 해신탕을 먹으니 내가 용왕이 된 기분입니다. 나는 오늘 시중 만들다가 택기된 기분이구만. 그러세요? 부모님들한테 한번 대접해. 네. 만들어서 하든 사서 먹이시든 하여튼 올여름에 이감식 잘 대접하고 효자들 냅시다. 예, 좋습니다. 마십시다. 자, 쭉. 예. 오, 다. 최상의 재료로 최고의 맛과 영양을 담아낸 해신탕. 기운을 보충해주고 잃었더니 맛까지 찾아주는 해신탕이 있어 올여름 무더위도 두렵지 않다. 오늘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해신탕 어떠신가요? 네, 이놈. 너 고졸 몇 기야? 몇 기야? 18기입니다. 내가 12기야인데. 네, 이놈. 가자, 밥 먹으러. 네, 참 놀부는 건강해서 네. 괜히 저런 음식 안 먹어도 될 텐데 정말 이 여러 가지 음식들 정말 몸에 좋은 재료들이 담겨 있으니까 바라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이 보양식의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낙지는요. 쓰러져 있는 소도 일으켜 세울 만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해산물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너무 좋은 음식들만 또 들어가니까 재료들만 들어가니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이 해신탕에는 각 재료의 궁합이 정말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염려가 없다고 해요. 네, 이렇게 궁합이 잘 맞으니까 서로 상승작용을 해서 영양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 여름 아직 보양식다운 보양식을 드시지 못하셨다면 이 해신탕으로 삼복더위를 이겨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보통 변산하면요, 우리가 채석강이 있는 외변산을 쉽게 떠올리곤 하는데 그렇죠. 사실 변산은 해안이 중심이 되는 외변산 그리고 내륙의 내변산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네, 이 내변산도 외변산만큼의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 많이 숨겨져 있다고 해요. 네. 오늘 전북 보물지도에서 내변산의 보물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왜 등산복 입고 지금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옆에 좀 보세요. 자! 전라북도 국립공원. 전라북도 국립공원 하면은 우선은 지리산, 덕유산, 내장산, 그리고 변산. 이렇게 4개가 있어요. 1번을 고를 줄 알았죠? 내가 2번째 역으로 보겠어 오늘. 정답 나왔습니다. 네, 전라북도 국립공원 내장산 맞죠? 과연 그럴까요? 이거 좀 머리를 써야겠는데 전라북도 국립공원 내장산 8경이잖아요. 이거는 내장산이 정읍에 있으니까 정읍 8경 나 들어본 것 같은데. 응?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알겠네. 딱 봐도 알겠어. 내변산에 있는 높이 30m의 직소폭포거든요. 저희 오프닝 다시 가. 왜 벌써 뭘 가요. 밖에서 물어보고 그래야지. 나는 답을 알겠어. 변산 8경 내변산 전라북도 국립공원. 그러면 직소폭포 좋죠. 바로 가시죠. 출발! 직소폭포로. 오케이. 오늘 촬영 쉬운데.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반도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곳 변산. 채석강이 있는 외변산의 절경 외에도 산악지대인 내변산은 자연이 빚은 걸작인데요. 걸작을 만나러 갈 준비 되셨나요? 드디어 부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피디님, 여기 직소폭포 제가 사실적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니 그러면 안녕하세요. 아니 옆에서 계속 보고 계셨는데 전문가셨군요. 예. 근데 선생님 이 직소폭포가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거든요. 어느 정도 거리예요? 아, 여기서 약 2.3km 정도 걸리고요. 어린이, 청소년, 할머니 할 거 없이 난이도에는 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시기에는 참 편하고 좋습니다. 앞으로 자 가시죠. 자, 아 오늘 직소폭포가 뭐 좀 코스가 쉽다니까. 직소폭포로 향하는 길은 대부분 평지로 이어져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산행을 즐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탐방로를 따라 즐비한 나무들은 쉽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공기도 좋고 아 정말 그 한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니 예. 어떤 거죠? 아, 여기 꼭 보고 가실 나무가 있거든요. 예. 알고 보면 더 재밌는 탐방로 구간. 이름표가 붙여진 갖가지 나무들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는데요. 왜 떼죽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요. 예. 이 전북 보물지도의 또 리포터로서 예. 모르는 게 없습니다. 척척 박사인데 옛 선조들이 그 옛날 목욕을 하잖아요. 이 등짝에 때가 안 벗겨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나무를 딱 끌어가지고 이 등짝에 때를 이 떼죽나무의 열매를 따서 찧어가지고 물에 풀게 되면 물고기가 때로 죽는다고 해서 떼죽나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탐방로를 걸어가다 보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들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미선나무, 불에 태우면 꽝꽝 소리가 나는 꽝꽝나무까지 다양한 나무의 재미를 느끼셨다면 이번에는 물의 매력에 빠질 차례입니다. 이야, 선생님. 예. 아니 이게 진짜 보물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정말이지 아름답지 않나요? 예. 이곳은 바로 직소보라고 하는데요. 201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때를 지은 버들치들이 보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고 고개를 들면 또 한 번 눈에 담고 싶은 곳, 바로 직소보입니다. 여긴 꼭 가야 되겠다. 여긴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왔죠. 이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때보다 더 감동스럽네. 친구들끼리 환갑 기념으로 변산반도 와가지고 아주 그냥 재밌게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뭐 초등학생 할머니도 그냥 올라가는 길이라면서요. 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300~400m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내시죠. 제가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자, 직소폭포를 보기 위해서까지는 이렇게 와, 필요합니다. 정말 이 직소폭포 하나 나 너무 힘들어요. 예, 여기만 올라가시면 이제 직소폭포 전망대, 직소폭포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가시죠. 이제 거의 다 온 거 맞죠? 예, 왔습니다. 저쪽을 이제 보시겠어요? 어디요? 예, 저쪽이요. 와, 예. 저게 직소폭포예요? 예, 맞습니다. 와, 직소폭포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예, 정말 아름답죠? 매창 이계생, 초는 유희경과 함께 부안삼절로 불리는 직소폭포. 푸른 숲을 진동하며 떨어지는 물살에 달디단 바람이 더해져 폭포를 찾은 이들의 더위를 씻어줍니다. 선생님. 예. 지금 여기 있는 그림하고 저기 있는 실제 모습하고 이게 물 내려가는 양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예, 유량이 조금 차이가 나죠? 이 사진 같은 경우엔 이제 유량이 많을 때 장마 기간에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엔 비가 아직 조금 덜 왔기 때문에 이제 말라가지고 이제 저렇게 물이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저 직소폭포의 높이가 약 30m나 된답니다. 소에서 부딪히는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는 모습이 정말이지 장관이지 않나요? 예, 이제 장관이고요. 제가 그 여러분들과 약속, 직소폭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만 하산을 하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희가 사실 피디님 여기까지잖아요. 아닙니다. 저희 오늘 내변산을 보러 왔어요. 직소폭포는 그 시작입니다. 네, 5, 6, 7, 8, 둘. 근데 선생님, 저희가 왜 이렇게 몸을 풀고 있는 거죠?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준비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시죠. 힘들어 죽겠네. 빨리 오세요. 울창한 숲이 하늘을 둘러 따가운 햇살을 가려주고 촉촉히 흐르는 계곡물에 거짓말처럼 마음이 차분해지는 곳. 동화와 같은 숲길이 펼쳐집니다.
물이 진짜 맑은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맑죠? 네. 여기는 그 부안에서 백천에서만 산다는 부안 종개가 살 정도로 정말이지 맑은 물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또 많은 분들이 드신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존해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예. 쭉쭉 뻗은 소나무 숲길을 지나면 쉼없는 오르막이 시작되는데요. 가파른 암벽 앞에 더욱더 무거워지는 두 다리.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때 한 폭의 그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더 이상 못 가. 나 더 이상 못 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고작해야 500m를 아우르는 산. 하지만 몽긋몽긋 솟은 봉우리 바다 실로 감탄이 쏟아지는 곳. 제백이 고개에 올라 내려다보니 곰소만의 염전과 해안의 탁 트인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멀리서 한눈에 보는 이 곰소만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올라오셔서 이렇게 멋진 경치 함께 하시면 와라는 감탄사가 나올 것 같아요. 와! 산길과 물길이 사이좋게 어우러지는 길. 부안의 보물 내변산. 올여름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자연이 빚은 걸작 내변산에서 여름의 향기를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전표 씨 평소에 이 목욕 잘 모르고 사시는 분인데 오늘 산림욕 제대로 하고 오셨네요. 네, 저는 이 언젠가 부안이 나무가 풍부해서 왕실에 목재를 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 내변산 영상 보니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그런 여름인데 아직 휴가 일정을 잡지 못하신 분이라면 이 자연이 빚은 보물로 가득한 이 내변산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을 고르라면 공기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하죠. 또 물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여기에다가 음식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셋 중에 음식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음식은요, 생존의 조건이기도 하고 또 행복의 조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맛집을 찾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음식 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식품 산업도 참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래에는 이 식품 산업이 그 어떤 첨단 산업보다 더 규모가 커질 거라고 합니다. 자, 과연 미래에는 이 식품 산업이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가져다 줄까요?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만년설로 뒤덮인 스위스의 융프라우. 이곳은 한 해 수천만 명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해발 4,000m 융프라우 정상에서 사람들이 꼭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컵라면이죠. 1999년부터 판매된 컵라면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성수기에는 하루 1,000개 이상이 팔린다고 하네요. 지구 반대편에서 만난 우리 라면은 반가움을 넘어 감동을 줍니다. 대한민국의 이 라면이 유럽의 꼭대기에서 있다라고 이건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 라면은 세계 100여 개국에서 팔리고 있는데요. 한 해 매출액이 1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2천만 원짜리 자동차 10만 대를 판 것과 같은 셈이니까 단 몇천 원짜리 라면의 위력이 엄청나죠. 지금 우리가 식품 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음식을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문화로 즐기게 되면서 식품 시장도 훨씬 거대해졌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소는 식품 산업을 21세기 신성장 산업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는데요. 실제 세계 식품 시장 규모는 4조 달러가 넘는다는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600조니까 IT 산업에 비하면 1.6배, 자동차 산업에 비하면 2.8배가 되는 셈입니다.
더구나 세계 식품 시장은 해마다 5% 가까이 성장해서 2020년에는 6조 4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안 먹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살기 위해서만 먹는 게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고급 식품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식품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그만큼 커진다는 측면. 식품 산업이 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은 여러 선진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사이를 흐르는 외래순 해협. 이 해협을 중심으로 두 나라에는 거대한 식품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습니다. 클러스터 안에는 세계 최고의 식품 기업인 네슬레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커피, 초콜릿, 과자 같은 누구나 일상에서 즐겨 먹는 식품들을 생산합니다. 네슬레 제품은 지구촌 어느 가정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죠. 연간 매출액도 120조 원에 달합니다. 고작 몇천 원에서 몇만 원짜리 먹을거리로 몇백만 원짜리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 굴지의 기업 삼성전자와 비슷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클러스터엔 네슬레뿐만 아니라 유니레버, 우리나라 맥주 애호가들한테도 잘 알려진 칼스버그 같은 대기업을 비롯해 1,000개 정도의 식품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 식품 기업들의 매출액은 48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무려 60조가 넘죠. 덴마크와 스웨덴은 국내 총생산의 11%를 식품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식품 산업이 나라 경제를 살찌우는 효자 산업인 거죠. It's the most important industry in Denmark. The turnover is about 120 billion euros. So also compared to other European countries, the food industry in Denmark is very large. 식품 산업이 국내 총생산의 10%를 차지하는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17세기부터 세계를 항해하며 식품과 향신료를 거래했는데요. 우리나라 국토의 3분의 1, 인구는 1,700만 명에 지나지 않는 작은 나라지만 현재 세계 2위의 식품 수출국입니다. 여기엔 유럽 최대의 항구인 로테르담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로테르담엔 7만 제곱미터의 냉장 시설을 갖춘 과일 전용 항구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과일을 들여와 유럽 전역으로 수출하는데 한 해 유통되는 과일이 100만 톤에 이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식품들이 네덜란드 푸드밸리를 통해 더 큰 부가가치를 지닌 식품으로 탈바꿈한다는 겁니다. Netherlands, despite the fact it's such a small country, about 1/3 the size of Korea, is the second largest exporter of food products in the world. The center of innovation of that industry is Food Valley, developing up there, which is translated by the Dutch industry into new products, new concepts, new services which we export. 이렇게 세계 굴지의 식품 클러스터들은 한 해 엄청난 매출을 올리면서 세계 식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식품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식품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꾸준히 밝혀왔는데요. 그중 주목할 것이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국내외 식품 기업들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도록 세계적 수준의 연구시설과 식품 산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2007년 농림부는 식재료가 풍부하고 음식 맛이 뛰어난 전라북도를 국가 식품 클러스터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말 익산 왕궁 지역을 입지로 선정했죠.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232만 제곱미터의 땅에 5,500억 원을 투자해 2016년에 마무리될 계획인데요. 올해 산업단지 공사가 시작됐고 100여 개의 국내외 식품기업과 연구소가 MOU를 체결했을 정도로 식품업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완공되면 1조 2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되어 전라북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식품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인근에는 미래의 땅 새만금이 있습니다. 새만금에는 아리올이라는 신도시와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전체 면적의 30%인 8,570헥타르는 농지로 조성됩니다. 이 농지를 활용하면 식품 산업에 필요한 원료 공급 기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죠. 농산물이 풍부하고 전통식품이 발달한 데다 인근에 거대한 시장까지 자리한 전라북도는 식품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식품 기업뿐만 아니라 식품 개발과 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기관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연구소와 기업이 힘을 모으고 국민들의 성원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 식품 산업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식품 산업, 그 싹이 지금 전라북도에서 움트고 있습니다. 네, 요리 전문가의 레시피를 가정에서 편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 맛있는 한상입니다. 네, 오늘의 요리 선생님은요, 아주 쉽고 간단한 레시피로 2030 여심을 흔든 남윤서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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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레시피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지금 한참 휴가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휴가철 하면 캠핑을 많이 가는 것 같아서요. 네. 이제 캠핑 가셔서 손 씻고 정말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는 요리 준비해봤습니다. 네, 뭐 벌써 휴가, 캠핑 이런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고요. 설레죠. 마음이 네. 막 설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어떤 요리인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레시피 확인하시죠. 오늘 준비해드린 거는요. 이제 돼지고기 쌈장구이? 네. 돼지고기는 목살이나 삼겹살 조금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네, 쌈장을 저렇게 재료 준비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재료가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깻잎도 그러고 다 캠핑 갈 때 들고 가는 재료네요. 네. 남는 음식일 수도 있고요. 네, 남는 재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제가 이번에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야채가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네. 모든 야채는 저렇게 얇게 채 썰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 네. 마늘도 저희가 가져가고요. 그렇죠? 네, 캠핑 갈 네. 때는 꼭 빠지지 않는 음식들인데. 네. 자, 이번에는 장을 만드는 건가요? 네. 보통 놀러 가셔서 저렇게 직접 구하실 수 없으면 네. 시판용 쌈장을 사셔서 하셔도 되고요. 먹고 남은 쌈장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당연하죠. 근데 이제 집에서 미리 만들어 가시면 훨씬 맛이 좋기 때문에 네. 이제 집에서도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밖에서 먹으면 다 맛있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자, 일단 양념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참기름까지 넣는 모습이 보이고요. 자, 저렇게 고루 넣어주고요. 네. 일반적인 양념장이랑 비슷하네요. 그럼요. 집에 있는 재료로 손쉽게 만드실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네. 깨까지 넣어서 예쁘게 또 이렇게 장을 섞어줍니다. 네.
그리고 고기는 이제 한 입 크기로 적당히 썰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뭐 목살도 되고요. 네, 삼겹살도 그럼요. 되고요. 네네. 네. 구이용 고기면 전부 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썰어진 고기에 이제 만들어준 쌈장을 같이 섞어주는데요. 네. 이제 골고루 양념이 잘 배게 섞으신 후에 네. 30분 정도 냉장 보관을 해주시면 더 맛있게 숙성이 돼요. 아, 그러니까 30분 정도 숙성해도 맛이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리고 이제 구우실 때는 이제 저렇게 호일을 깔아주시는데요. 이제 양념된 고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덜 타도록 이제 호일을 깔아서 구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렇게 해 먹어도 되고 뭐 두리치기처럼 이렇게 네, 볶아서 먹어도 그렇게 상관이 드셔도 없나요? 상관없어요. 아, 네. 좀 더 두리치기를 하시면 빠른 시간에 볶아주시는 게 더 좋아요. 네. 아, 참 맛있게 익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서 꺼내서 먹고 싶네요. 잘 타지 않게 뒤집어서 자, 이제 이제 다 예쁘게 고기가 담습니다. 익었습니다. 네, 익은 고기는 접시에 알맞게 이제 플레이팅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고기를 올려주시고 그 위에 손질한 야채를 보기 좋게 올려주시면 보기도 좋고 먹기도 그 깻잎을 굳이 상추나 깻잎에 싸먹지 네네네. 않아도 되고 그걸 올려서 네네 자,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다음은 음식은 과일 화채 칵테일 알아볼게요. 네. 냉장고에 흔히 있는 과일, 남아있는 과일 활용하셔도 되고요. 네. 이제 보통 요즘에 수박이나 복숭아 종류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칵테일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오늘은 좀 쉽게 만드는 아니에요. 방법을 정말 알려주신다고 쉬운 합니다. 방법이에요. 네. 이제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네. 손질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색색이 조화를 맞추면 더 예쁘겠죠. 네. 과일은 뭐 아무거나 괜찮나요? 과육이 조금 단단한 과일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복숭아나 네. 지금 나오는 토마토도 네네. 썰고요. 네. 그리고 과일이 모두 썰어졌으면 얼음을 갈아서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네. 그냥 일반 얼음을 넣으셔도 되고요. 아, 저기 이제 주스를 넣어주는 건가요? 네네. 탄산이 없는 과일 향 나는 주스를 다 사용하셔도 되고요. 예. 지금 넣는 거는 탄산수예요. 네, 탄산수가 없으면 사이다를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그 놀러 갔을 때 과일 주스 말고 뭐 와인을 가져갔을 그럼요. 경우에는 와인을 넣어도 네네네.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졌는데요. 오늘의 레시피 정말 쉽고 간단해서 요리 초보자도 실패하지 않고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완성된 작품이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쁩니다. 정말 고급스럽네요. 캠핑에서 네. 먹을 수 없는 아니에요. 음식이에요. 드실 수 있어요. 굉장히 쉬운데 네. 고급스럽습니다. 네. 참. 맛있는 한 상 잘 네. 봤습니다. 오늘의 음식 보니까요. 빨리 이거 준비해서 어디론가 떠나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몰래 먹고 싶어요. 오늘 떠나서 저 혼자 몰래 먹고 싶은데 지금 작품이 지금 테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 휴가철에 만들어 먹는 음식은 어떤 조리법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보통 휴가를 가면 몇 박 며칠로 이렇게 오래 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재료를 전부 다 손질해 가서 이제 가셔서 바로 익혀서 드시는 경우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마른 반찬류를 준비해 가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좀 더 이렇게 변하는 걸 좀 그렇죠. 방지할 수 네네. 있을 마른 반찬을 네네.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좀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네. 예솔 씨는 뭘 먹고 싶습니까? 물론 제가 고기를 참 좋아하고 고기 예. 또 드시려고요? 예, 근데 이거는 방송 끝나고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저랑 잘 어울리는 상큼하고 알록달록한 네. 과일 화채 칵테일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다행입니다. 고기 안 먹어서 제가 먹을 수 있어서. 네. 네, 오늘 제 의상하고 좀 잘 어울리지 네. 않나요?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캠핑에서 칵테일을 저렇게 만들어 먹을 줄이야. 칵테일을 더 맛있게 먹는 혹시 뭐 좀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보통 생과일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네. 만들고 나서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네. 이제 탄산이 없는 아까 말씀하셨던 와인이나 이제 럼주, 그리고 보드카를 섞어서 드시면 좀 더 분위기 잡으실 수 있어요. 맛이 어때요? 제가 이걸 마시니까요. 네. 갑자기 이곳이 스튜디오가 아니라 네. 파랗게 펼쳐진 바다가 있는 어떤 해변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돌아오세요. 네, 자, 돌아오시고요. 저는 이제 고기를 한번 좀 먹어볼 텐데 드디어 이제 고기를 먹을 때가 왔습니다. 네. 저는 이 고기, 저걸 제가 먹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쌈장을 직접 만들었었는데 쌈장을 활용한 다른 음식도 뭐 다른 게 있을까요? 보통 야채나 이제 뭐 고기 종류를 넣고 쌈장을 넣고 찌개를 끓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닭고기나 이제 견과류 같은 걸 넣으셔서 쌈장을 만들어도 색다른 맛이 납니다. 그렇군요. 예. 어우,
이렇게 식었어요. 농담이고 식어도 정말 맛있어요. 정말 원래 고기가 식으면 좀 약간 비릿한 냄새가 그렇죠. 나잖아요. 기름기가 있고. 근데 양념을 해서 또 재놔서 그런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고 참 남은 재료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좋습니다. 네. 저 꼭 해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쌈장구이를 만들 때 좀 잘 할 수 있는 어떤 팁 같은 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급하시니까 그냥 묻혀서 바로 구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30분 정도 숙성만 시키면 맛은 저절로 따라올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숙성을 시켜놨다가 이거를 캠핑장에 가져가서 네, 그 후에 그러셔도 거기서 돼요. 딱 꺼내서 네네. 구워도 네네. 괜찮겠네요. 뭐 냉장고가 없다면 좀 서늘한 곳에 네, 그렇죠. 놔도 되고요. 네네. 자, 오늘 요리 팁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오늘 남윤서 선생님과 함께한 이 휴가지에서 배워볼 수 있는 정말 요리 쉽게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앞으로 뭐 휴가를 앞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오늘 요리가 좀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요리 레시피는요. 생방송뷰 홈페이지에 올려뒀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아주 간단하면서도 좋은 요리를 소개해 주신 남윤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라북도 취업 게시판 알아보겠습니다. 펄프 용지를 제조하는 미래페이퍼에서 생산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인근 거주자 및 청년층, 장기 근무 가능자를 우대하며 3개월 수습 근무 후에는 수습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합니다. 모집 마감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커피의 생산과 유통, 연구 등을 제조하는 코비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커피에 관심 있는 30세 이하의 남성으로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무관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군필자를 우대하며 모집 마감은 8월 16일입니다. 기능성 소재 전문 생산 기업 오성 LST에서 소재 사업부 개발팀 경력자를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광학용 UV-OCA 제품 개발과 PSA 제품 개발이며 해당 업무 전공자 및 개발 경험자를 우대합니다. 접수 마감은 8월 16일까지입니다. 통신유통사업회사 JSC에서 관리직과 사무직,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관리직은 마케팅 기획관리, 신규 사업 확대 등의 업무를 하며 사무직은 전산 및 행정지원, 문서관리를 담당합니다. 인턴 기간 3개월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원서 접수 마감은 수요일까지입니다. 오늘 전북 혁신도시에 농촌진흥청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는 8월에는 국립농업과학원이 옮겨오고요. 네, 그리고 내년 3월까지는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이 이전한다고 해요. 네, 전라북도는 호남 평야가 펼쳐져 있는 농도인데 네. 여기에 국가기관들이 모이고 또 식품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정말 명실상부한 식품 수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생방송 뷰에서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ut I'll do my best. You'll be my soft